여러분은 혹시 운이 별로 좋지 않다고 느끼거나 무슨 일을 해도 조금씩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없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운명을 바꾸고 자신의 그릇을 키워서 인생이 점점 더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무실일까요? 아니면 인맥을 쌓고 귀인을 찾는 술자리나 사교 모임일까요? 옛 성현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입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옷입니다. 많은 분이 이 말을 듣고 웃으시면서 저에게 또 쓸데없이 겁주는 소리를 한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옷이란 그저 몸을 가리고 따뜻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하겠죠. 조금 신경 쓰는 건 허영심이고 낭비이며 거칠애일 뿐인데 이게 어떻게 운명과 관계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관념이 틀렸고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옷차림은 운명을 바꾸는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지름길은 바로 자신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깨끗하고 단정하며 활기차게 꾸미기만 해도 인생은 정말로 놀랍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옛말에 옷을 먼저 공경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공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속물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상대방은 여러분이 무슨 책을 읽었는지 어떤 훌륭한 일을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이 첫눈에 보는 것은 여러분의 옷차림과 태도 그리고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상대방은 오직 그 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배경과 직업을 짐작하고 존중할 만한 사람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편견이 아니라 인지상정이며 에너지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옷을 지저분하게 입고 기운 없이 있으면 여러분이 발산하는 기운 자체가 퇴폐적이고 낮은 주파수를 띠게 됩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보자마자 무의식적으로 멀리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귀인이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인생의 정점에 있든 바닥에 있든 절대로 자신을 꾸미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설령 오늘 실연을 당했거나 몸이 아프더라도 머리를 빗고 옷을 단정하게 입으십시오. 이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기운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외적인 모습을 포기하는 순간 내면의 기운도 흩어지고 운명이 바뀔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다 해진 채 거리에서 누구의 시선도 받지 못하던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씨 좋은 분이 그를 씻기고 이발을 시켜주고 몸에 딱 맞는 정장 한 벌을 주었습니다.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았지만 1년 뒤 그 사람은 직장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성격까지 완전히 변해 눈빛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그 정장 덕분에 자신이 세상에서 대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옷은 한 사람의 존엄과 용기를 깨우는 에너지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은 결코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매개체입니다. 그 에너지는 비싼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재가 천연인지 색깔이 조화로운지 만듦새가 정성스러운지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그 옷을 입었을 때 기쁨과 자신감을 느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분 좋게 만드는 옷을 입으면 자기장이 즉시 밝고 긍정적이며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끌리게 되고 기회도 다가옵니다. 이 세상의 진실은 외적인 이미지가 곧 최고의 명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좋을수록 더 많은 호의와 기회와 우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에너지가 공명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느냐에 따라 우주는 그에 맞는 응답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옷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명품을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옷에는 에너지가 있으니 예쁜 옷을 자주 입어서 여러분의 자기장에 힘을 실어주라는 것입니다. 낡은 옷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자신의 운과 재물을 심지어
정기심까지 함부로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옷을 잘 고르는 법과 헌 옷을 처리하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옷은 그냥 천인데 어떻게 에너지가 있냐고 묻습니다. 만물에는 영이 있고 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에는 풍수가 있고 착용하는 장신구에는 자기장이 있듯이 입는 옷에도 당연히 에너지장이 존재합니다. 옷은 피부에 직접 닿는 제2의 피부로서 여러분의 숨결과 감정과 땀을 밤낮으로 흡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옷은 여러분과 공명하는 하나의 장을 형성합니다. 이 장이 강하면 정신이 맑아지지만 약하면 운도 따라 떨어집니다. 옷의 에너지는 주로 소재와 색깔 그리고 여러분이 부여하는 감정 이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첫째, 천연 소재인 면이나 만화, 실크나 울 같은 것은 땅에서 자라난 자연의 산물입니다. 천지의 기온을 담고 있어서 통기성이 좋고 편안하며 몸과 자연스럽게 소통합니다. 반면 석유에서 추출한 화학 섬유는 겉보기에는 화려할지 몰라도 죽어있는 물질이라 통기가 안 되고 몸의 기운을 막습니다. 오래 입으면 피곤하고 짜증이 나며 기운이 없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옷을 고를 때는 기본적으로 천연 소재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둘째, 색깔은 단순한 시각적 느낌이 아니라 오행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정서와 운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초록색은 목에 해당하며 주역의 징꾀로 성장과 인애를 상징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인간관계가 긴장된 분이 입으면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갈등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란색과 갈색은 토에 해당하며 주역의 공괴입니다. 고는 땅을 의미하며 재물과 성품을 주관합니다. 이런 색을 입으면 안정감과 신중함을 느끼게 하고 재물을 모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빨간색과 보라색은 화에 해당하며 주역의 리괴입니다. 리는 불의자 예의와 실행력을 의미합니다. 용기가 부족하거나 결단력이 필요할 때 붉은 계열을 입으면 자신감이 솟아납니다. 흰색과 금색과 은색은 금에 해당하며 주역의 건괴입니다. 건은 하늘이자 군주를 상징하며 의리와 귀티를 나타냅니다. 이 색을 입으면 귀인을 끌어당기고 권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검은색과 파란색은 수에 해당하며 주역의 감괴입니다. 물은 지혜와 흐름을 주관하므로 냉철한 생각이나 미래 계획이 필요할 때 입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하지만 색깔을 아무렇게나 입으면 안 됩니다. 주역의 지혜인 중도와 균형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불안하고 화가 많은데 붉은색 옷을 입으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됩니다. 오히려 검은색이나 파란색으로 물의 기운을 빌려 불을 끄고 차분해져야 합니다. 삶이 너무 우울하고 처진다면 오렌지색을 입어보세요. 기쁨과 놀라움이 가득한 색이라 기분을 즉시 밝게 해줍니다. 색을 잘 쓰는 것은 소리 없는 풍수 인테리어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소홀하기 쉬운 것이 감정입니다. 기쁘고 자신감 넘치며 사랑이 가득한 상태에서 산 옷은 입을 때마다 그 높은 에너지를 전달해줍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는 특별한 파란 셔츠가 하나 있습니다. 명품도 아닌 평범한 셔츠지만 사업 초기 큰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그 후로 중요한 협상이 있을 때마다 그는 꼭 그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합니다. 그 옷이 그에게는 행운의 부적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실연이나 실직이나 투병 중에 매일 입었던 낡은 옷이나 한숨 쉬며 입던 잠옷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탁한 기운의 매개체가 됩니다. 그런 옷을 계속 입는 것은 매일 그 낮은 에너지의 기억을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옷의 에너지는 공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입느냐에 따라 옷은 그 기운을 돌려줍니다. 제가 운이 나쁠수록 더 예쁘게 입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외적인 변화를 통해 내면의 주파수를 강제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옷을 입으면 등은 저절로 펴지고 눈빛은 단단해지며 목소리에도 힘이 실립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운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옷은 여러분이 지니고 다니는 풍수 증명서입니다. 무엇을 입느냐가 곧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를 우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옷 한 땀 한 땀에는 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이 짜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입어야 운을 바꿀 수 있을까요? 비싼 명품을 입어야만 운이 좋아진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옷은 가격이 아니라 여러분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옷을 입었을 때 눈이 빛나고 걸음걸이가 당당해지며 세상이 나를 다정하게 대할 것 같은 기분이 드나요? 그렇다면 몇만 원짜리 면치마라도 그것은 높은 에너지를 가진 옷입니다. 반대로 수백만 원짜리 옷이라도 입었을 때 불편하고 더러워질까봐 걱정된다면 그 옷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좋은 옷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름다움입니다. 유행이 아니라 조화로움을 뜻합니다. 선이 매끄럽고 비율이 좋으며 색이 편안해서 보는 순간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둘째는 공입니다. 옷의 만듦새를 보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느질이 꼼꼼하고 재단이 정확하면 그 정성의 에너지가 천을 통해 전해집니다. 반면 마감이 거칠고 실밥이 날리며 한번 빨면 변형되는 옷은 대충 만든 성급함이 배어 있어 입으면 마음이 들뜨고 불안해집니다. 셋째는 적합성입니다. 옷은 비쌀수록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잘 맞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의 체형과 기질 그리고 현재의 인생 단계에 맞아야 합니다. 60이 넘은 분이 억지로 20대의 옷을 입으면 아름답기는커녕 부자연스럽고 기운이 엉킵니다. 오히려 깔끔한 정장이 그분의 연륜과 지혜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힘들 때일수록 더 정성스럽게 입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좌절하면 집안에 틀어박혀 씻지도 않고 잠옷바람으로 지냅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겠지만 우주는 항상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밖으로 보여주는 상태가 바로 우주에 보내는 주문서입니다. 지저분하게 입는 것은 나는 졌다, 나는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우주에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묶고 깨끗한 셔츠를 입고 단정하게 꾸미는 것은 나는 아직 싸우고 있고 여전히 대접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지 않겠다는 기운이 바로 운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이제 입는 법을 알았으니 안 입는 옷을 처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낡은 옷은 쓸모없으니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기부함에 넣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재물운과 건강 심지어 정기신까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옷은 음식이 아닙니다. 몸에 붙어서 기운과 감정을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속옷은 몸의 일부나 다름없어서 함부로 버리면 자신의 일부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전통적인 지혜에서 사람의 기는 매우 소중합니다. 기가 충만해야 정신이 맑고 기가 흩어지면 운이 쇠합니다. 입던 헌 옷은 여러분의 본래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헌 옷을 주어 나쁜 용도로 쓴다면 여러분의 기운이 방해받지 않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미신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특히 속옷이나 양말처럼 몸에 가장 밀착되는 것들은 개인의 기운이 가장 많이 담겨 있으므로 절대 남에게 주거나 그냥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기운이 다르기에 여러분의 기운이 타인의 몸에 들어가면 에너지 충돌이 일어납니다. 속옷을 올바르게 버리는 첫 번째 단계는 물로 깨끗이 빠는 것입니다. 물은 만물을 정화합니다. 두 번째는 가위로 자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절을 상징하는 의식으로 더 이상 온전한 옷이 아니게 만들어 기운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세 번째는 불투명한 봉투에 넣어 버려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겉옷인 셔츠나 바지나 외투는 기부할 수 있지만 역시 처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깨끗이 세탁하는 것은 기본 예의입니다. 둘째, 햇볕에 몇 시간 동안 말리십시오. 태양은 양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셋째, 잘 개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하십시오. 이것은 선행일 뿐만 아니라 옷에 에너지가 고여 있지 않고 순환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옷장을 정리해서 행운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십시오. 많은 분이 옷장에 몇 년째 안 입는 옷을 꽉 채워두고 언젠가 입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입지 않고 과거의 기억만 담고 있는 옷은 에너지의 정체를 부릅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한숨이 나오고 옷 찾기가 힘들다면 기운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옛말에 식객을 3,000명이나 두고 몇 년간 보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에 원망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으면 구석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쌓아 주인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옷장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에너지 정화 의식입니다. 헌 옷 하나를 정리할 때마다 과거를 하나 내려놓는 것이고 공간을 비울 때마다 새로운 운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학에 보면 멈출 줄 알아야 정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내려놓아야 할지 알아야 마음이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옷장 정리는 사실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은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운도 나쁘고 몸도 안 좋다고 하더군요. 집에 가보니 옷장의 절반은 본인 옷이고 나머지 절반은 남편의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옷을 보면 마치 그가 살아있는 것 같아 버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그리움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옷장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것으로 반반 섞여 있으니 음양이 혼재되어 기가 순할 리 없습니다. 남편을 보내주지도 못하고 자신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옷을 정리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3일 동안 남편의 옷을 하나하나 세탁하고 햇볕에 말린 뒤 기부하거나 태웠습니다. 옷장이 비워진 순간 그녀는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 난 뒤 지난 5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홀가분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얼굴색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것은 옷무덤이 아니라 과거의 선택과 감정과 집착입니다. 정리를 시작하면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운명은 형과 기와 신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형은 외적 표현이고 기는 에너지 흐름이며 신은 내면의 정신입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옷을 제대로 입는 것은 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형이 바르면 기가 순하고 기가 순하면 신이 편안해집니다. 뒤죽박죽인 옷장은 혼란스러운 내면을 반영하고 정돈된 옷장은 명확한 판단력과 안정된 실행력을 가져옵니다. 40대 싱글맘인 어떤 분은 삶이 매우 고달팠지만 매일 아침 5분씩 투자에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꾸준함 덕분에 그녀는 늘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했고 결국 승진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은 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언을 듣고 밥을 굶을 지언정 중고 매장에서 몸에 맞는 정장 한 벌을 샀습니다. 그는 그 옷을 입으니 비로소 다시 존엄한 인간이 된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세로 다시 고객을 만나고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옷의 마법이 아니라 옷이 내면의 힘을 깨운 것입니다. 외적인 질서가 내면의 질서를 이끌고 외적인 빛이 내면의 어둠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 옷차림은 결코 거칠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과 맺는 관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형상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곧 인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내면과 외면을 함께 닦아야 합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고 마음이 선하지 않거나 행동이 성실하지 않으면 비싼 옷도 소용없습니다. 옛말에 덕이 있으면 누추한 옷을 입어도 기질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옷은 금상첨화입니다. 내면에 불씨가 있을 때 좋은 옷은 그것을 횃불로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옷 입는 돈은 안팎을 함께 수양하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천연 소재와 조화로운 색과 정성스런 옷을 고르고 안으로는 긍정적인 마음과 선한 본성을 유지하십시오. 안팎이 일치할 때 여러분의 자기장은 밝게 빛납니다. 그때는 애쓰지 않아도 행운과 귀인이 저절로 다가옵니다. 우주는 명확하고 안정적이며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입는 것이 곧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대하는 대로 운명도 여러분에게 응답합니다. 옷에는 에너지가 있지만 그 의미를 부여하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힘들수록 더 단정하게 입으십시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기운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기가 살아야 신이 살고 신이 살아야 운이 트입니다. 천천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